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유니온에 가서 용접 연습을 하고 왔어요. 어, 용접 연습을 좀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 용접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력이 아직 미천한 것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파이프 용접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용접 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온 지도 한 7년 정도가 됐고, 그리고 용접을 시작을 한 지도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파이프 티그 용접을 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잘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번에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마 조만간에 시험을 보고 시험을 합격을 하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아마도 그 파이프 용접, 그 티고 용접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시험을 그 디스패치를 받은 거예요. 어,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용접사가 되는지, 될 수 있는지 캐나다에서, 그리고 이제 관련된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 그리고 뭐 기본적인 그 용접사로서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용접사로 일을 하려면 전이맨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전이맨 자격증이 뭐냐, 이제 한국으로 치면 용접 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접 기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용접을 할 수만 있으면 그 용접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전이맨 자격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예 용접을 할 수 없는 거는 아니지만 제약이 조금 많이 따라요.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깊숙이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그냥 전임맨이 없으면 제약이 많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임맨인데 레드실을 가지고 있다. 그럼 레드실은 뭐냐? 그 이제 전임맨은 4년 경력의 그 학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용접사로서. 근데 이제 캐나다는 주가 다 틀리잖아요. 그 이제 제가 뭐 알바타주에서 전이맨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밴쿠버에서 그게 통용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드실이 필요해요. 레드실을 따면 이제 그거는 전이맨인데 캐나다 전역에서 쓸 수 있는 전이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이제 전이맨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레드실 시험도 봤어요. 그 실기 시험은 따로였나 같이였나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어쨌든 저는 어프렌티스로 여기에서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시험을 볼 때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전부 다 봐요. 원하면은 이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가지고 끝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이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이맨이 되고 나서는 이제 보통 비프레셔 용접사 시험을 많이 봐요. 그 이제 그건 뭐냐, 이제 파이프를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파이프를 떼울 수 있는 용접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도 그렇고 이제 보통 이제 파이프 내로 압력이 가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두께의 그 어느 정도 강도를 갖는 그 파이프를 용접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나서 보통 이제 밴딩 테스트를 많이 하죠. 뭐 보통 어디 뭐 랩 같은 데로 보내서 이제 그 레이저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보통 일단은 밴딩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밴딩 보고 파이프 용접하고 그리고 잘라서 밴딩 해서 그 이제 이제 구부러지고 나서 이제 크랙이 가는지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프록서티라고 하는데 그 공기방울 같은 거 그거 이제 잘 들어가는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용접이 잘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프레셔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이제 용접 자격증을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구할 때 이제 유니온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제 유니온에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그 통과를 하면 이제 자격증을 줘요.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제 그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그 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한 6개월, 최근 6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조금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제 시험을 볼 기회는 주어지는데 이제 그 자격증을 그 시험을 안 보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또 따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매번 시험을 볼 때 내가 시험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시간만큼 이제 회사에서 일한 걸로 받거든요. 그래서 다 받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니온이 아닌 그 일반 샵장이나 뭐 다른 현장 그 유니온 외에 그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끔 되면 그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그 그 회사가 원하는 용접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면 더 좋아하죠. 더 쉽게 일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용접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통과를 하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급도 유니온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적은 편인데 보통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파이프 용접사인데 뭐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그 일괄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 캐나다 전체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임금이. 그래서 알버타 내로 그 제가 알고 있는 주위로만 얘기를 해보면 보통 이제 파이프 용접 한다라고 하면 이제 못해도 한 35불 그리고 이제 한 38불에서 한 43불 사이를 받아요. 유니온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보통은 그렇고요. 물론 엄청 이렇게 조그마한 회사도 있고 하니까는 뭐다 일괄적으로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용접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안전 관련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CSTS라고 이거는 CSTS 이거는 어, 건설 현장 쪽에서 일하면은 다 따야 돼요. 한 8시간 코스고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 안전 사항들을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한번 따면은 이거는 좀 영구적이라는 게 괜찮은 면이 있고요. 그 외에 어 컨파인트 스페이스를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현장 그 포트 맥머리 근처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이렇게 좀 큰 회사 썬코, 뭐 쉘, 어 CNRL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게끔 되면 이제 54 OSSA에서 그 인정을 해주는 그 컨파인트 스페이스랑 폴 프로텍션을 따야 돼요. 컨파인트 스페이스는 이제 어떤 실내에 그 이제 제한된 구역 내에 그 이제 뭐 파이프 안이라든지 이런 보일러 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할 때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과정이고요. 어, 제가 이틀 전이 아니구나. 이번 주에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 2년, 그게 3년이 3년 되면 익스파이어 되는데, 그 제게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수업을 듣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것도 유니온에서 이제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수업 듣고 이제 뭐 비용이 내진 않고 그 이제 예전에 밖에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50불에서 250불 사이였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아 폴, 폴 프로텍션이라고 그 이제 좀 높은 곳에서 일을 할 때 하네스라는 걸 이렇게 차야 되거든요. 한국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이제 이렇게 그 뭐냐 라인으로 된 그 보호 장비를 차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리도 두르고 팔도 두르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등 뒤에 이제 체인이 있어요. 그 체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거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안전 과정이 있고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이게 부수적인 건데 이제 뭐 파이어 와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바인드 스페이스 모니터라고 따로 있어요. 그 이제 컴바인드 스페이스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그 몇 명이 들어가고 하는지 체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제 그걸 모니터라고 하는데 컴바인드 스페이스 앤 모니터라고 이렇게 한 과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 이제 모니터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따로 교육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모니터는 이제 가스 테스트를 배우는 경우도 따로 있죠. 이제 가스 테스트 따로 배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그 레스퍼레이터 이 방독면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H2S만 따로 이렇게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고가차라고 하나? 그 이제 엘리베이 엘리베이터 워크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그 옵셔널인데 어떤 현장에서는 요구를 하고 어떤 현장에서는 요구를 안 하는데 저는 그냥 땄어요. 가가지고 나중에 뭐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그 익스파이얼 데이트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 줄 때까지 얘네들은 안 따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줘야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해야 그때서야 이제 따려고 하고 뭐 보통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땄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전에 땄는데 이제 지금은 익스파이어 됐는데 포크리프트랑 중붐이라고 이제 지게차랑 이렇게 좀 지게차 업그레이드된 기계가 있어요. 뭐 밥캣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굳이 용접사로 뭐 유니온 쪽에서 일을 하는데 꼭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 거는 익스파이어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따겠지만 굳이 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자격증들은 조그마한 샵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회사에서 좋아할 때가 많아요. 그 이제 그 회사에서 그거를 쓰니까 그 회사에 이제 포크리프트가 있는데 누구든지 와가지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 바쁘면은 이제 포크리프트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조그마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물건도 shipping도 하고 물건도 들여오고 그리고 이제 피팅도 하고 그리고 물건 자르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피팅도 하고 그 붙이는 거 그리고 웰딩도 하고 그리고 지가 또 그거를 실어가지고 내보내는 일도 해요. 페인트까지 안 하면은 다행이죠. 그게 이제 현장이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도움은 물론 쓸 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필수적인 거, 기본적인 것들에 우선 집중해가지고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생각이 없으면은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그 외에 뭐 각 회사마다 오리엔테이션 따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요구를 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회사에서 제공을 많이 해요. 특히 유니온에서 일할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응급처치, 뭐 퍼스트 에이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 다른 회사들 가면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좋아하죠. 회사 페이퍼워크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물론 그 안전교육이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이 2년, 3년 익스파이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따고 또 따면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다 보니까 자꾸 이 세뇌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 기억이 많이 남죠. 그거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안전을 생각을 하게끔 되고 더 안전을 신경 쓰게끔 되는 거니까 그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안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끔 되고 물론 회사 들어가서도 뭐 툴박스 미팅이라든지 뭐 세이프티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죠.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사고가 또 일어나긴 하는데 안전을 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다 안전을 이렇게 항상 챙겨야 돼요. 그래야 제가 건강해야 그리고 안 다쳐야 계속 용접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오늘처럼 그 이제 전임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 4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임맨 시험을 쳐서 전임맨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여기에서 이제 어프렌티스 저처럼 이제 어프렌티스 과정을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서 전임맨이 될 수도 있고 어, 용접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학교가 있고 안 받는 학교가 있는데 이제 알버 알버타에는 없어요. 그 이제 세이트에 하나 있고 뭐 밴쿠버에도 하나 있고 어, 온타리오 주